선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2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병진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은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를 주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이 되겠고요. 숙살지기의 엄숙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금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금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경금,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 달리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인데 음양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서로 대조되고 서로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 그렇다고 해서 음과 양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과 양은 같은 한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동전의 앞면을 떼어낼 수 없듯이 음과 양은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관계가 된다. 그래서 같은 금,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강철과 같고요. 또는 무쇠와 같은 그런 원철,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그런 쇠가 되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고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가 없겠고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즉 강철, 땅 위에서 캐는 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달고 와서 여러 가지 그릇, 칼 등을 만들어야지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정화 간목을 위주로 경금은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과 달리 음금인 신금은 보석과 같은 개념이다. 이 비유를 하자면 경금은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단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보석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서 금방 캐는 금광석과 같은 것이죠. 그럼 금광석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서 그 금을 갖다가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요. 목걸이를 만들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금광석 자체는 경금이라고 보지만 그 경금을 이용해서 목걸이나 반지를 만든 것은 신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 경금은 불로 다스려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기물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은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 주얼리 등을 도세주로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쓰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사시사철 정화를 쓰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면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쓰는 것이 신금으로서 가장 좋은 용신 치용하는 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목이라든가 토라든가 같은 비경합적인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감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월령이 되겠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라고 하는데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라고 합니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진월은 봄이 됩니다. 만춘이 되겠고 인묘, 진월 모두 봄이 되는 것인다. 인월은 뭐예요? 초춘, 묘월은 중춘, 진월은 만춘, 개춘 또는 모춘이라고 합니다.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인데 인은 북동쪽이 되는 거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거고 진은 남동쪽이 되면서 인묘, 진월은 모광절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인월은 목의 인관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나 진월은 지금의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진월은 오행으로 목의 쇠지가 되는 것이 인묘월의 목이 왕한 반면 진월은 이제 목의 기운은 쇠퇴를 하고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태어난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석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왕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으니 신금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 불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가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은 토라고 해서 무조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습토라야 금을 생하는데 진토는 개수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진토는 신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명리서의 진월의 신금은 모왕, 인성인 어머니도 왕하고 신금인 자신도 왕하다 해서 모왕 자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인성인 토가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맙고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금을 생할 때는 오금될 우려가 있다. 즉 진흙으로 금을 만들어낼 때 약간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 보석인데 거기에 티클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으면 결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의 도움을 받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진토, 습토로는 신금을 생하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즉 세진 티끌을 닦아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진월의 신금,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나 진월 같은 경우 토가 왕한 계절인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거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금이지만 진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토다 매금, 매금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이죠. 임수도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파극하죠. 이건 기토 타김 정도가 아니라 무토가 임수를 갖다가 극해서 완전히 매몰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러한 토가 많아져서 신금을 매금하고 임수를 탁하게 할 것을 대비해서 간목 같은 거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목이 토를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임수 신금이 매몰되거나 매금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을 대동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임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병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뭐 월간에 있거나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서로 합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명리서에 또 써 있습니다. 자, 진월의 신금 정리하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신금이 오금돼서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되겠고요. 임수를 얻어서 반드시 신금을 도세주옥하여 신금이 깨끗해질수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음으로 토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간목을 가지고 토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진월 같은 경우는 늦봄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물론 조금 습해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얼어서 동토가 되거나 금이 얼고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화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고 다음으로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고 그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금을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토, 생, 금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가 또 인성이 되겠죠. 생하자, 인성.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대 양이 되거나 양 대 음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대 음이 되면 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경금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양 대 양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어저께 편인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대 양의 조화가 맞으니 정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모왕자상이라고 했죠.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도 세력을 얻고 있다. 단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묻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인격이 아니라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다시 식신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투출을 하든 또는 식신이 투출하든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 일간이 뿌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토가 왕할 때 신금은 신금 자체가 오금,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수와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연간에 이렇게 오늘 명식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식신이지만, 하여튼 수이지만 저 개수는 뭘 할 수는 없다. 세진하는 용도,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없겠고, 그냥 다시 토를 윤택하게 해주거나 그런 용도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솔직한 말로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용도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병화하고 신금이 자꾸 서로 탐합하려고 그래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가 되는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정관이 되는 것이니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데, 연간에 개수가 있게 되면 개수가 병화로 이렇게 충국을 주죠.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병신합은 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원래 개수가 나쁜 것인데 이렇게 합이 안 되도록 뜯어 말리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있죠. 이 편제는 토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진월에 묘가 있으면 이건 준방합이죠. 준방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의 힘이 좀 세력을 얻는다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신금이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수가 나타나지 않았죠. 다행히 일지의 해수를 얻어서 신의 일주,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도 물론 세력을 얻겠지만, 신금이 좋아하는 것은 해중에 있는 임수,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정도, 세진할 수 있다 정도로 보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따지고 보면 이 신금이 진토 없으면 굉장한 신약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묘목을 보게 되면은 토의 기운이 목으로 많이 화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이 약해 신약으로 다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임수 보는 것보다는 신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은 봤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 해수, 수가 굉장히 왕하죠. 물론 이제 묘진이 방합도 되지만 자신합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월의 토왕절인데 아무리 준방합이 되든 자신합이 되든 토가 왕한 원령인 것은 틀림없죠. 거기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약한 토가 아니죠. 그래서 작은 신금 입장에서는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이렇게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사주에 목이 없죠. 물론 해중 간목이긴 하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는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건 무술시가 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자수지만 이건 술에 진까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이건 더 강하죠. 이건 10중8구 매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매금이 되는데 재성이 목이 없어 토를 제하지 못하니 마치 반지가 땅 속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생기게 되겠죠. 기축시는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만 신금을 심히 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도 뭐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도세죽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좀 그래요. 그 진이 조금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약하다라고 하면 축토 같은 경우는 신금의 통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금이 세력을 얻는 것은 좋겠지만 기토가 탁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야 되는 중에 인해가 한목하죠. 지지로 육합되자 인해 한목하게 되면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가 전혀 완전 없어진다까지는 보지 않지만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이렇게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진월에 목이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왕한 것이고, 금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경금 또한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 나도 일간 약해져 있는데 경금이 뭐 똥배를 난 재주가 없죠. 경금도 세력을 잃었으니 요거는 금운으로 가서 신금 자체가 좀 스스로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 두 개를 봤죠. 여기 있는 진은 뭐 목으로 좀 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진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습하죠. 묘목도 승목에다가 진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또 해수, 개수, 임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의 기운이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서 좀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나서 사주를 한습한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해중에 이 간목은 해, 진, 묘에 다 뿌리를 떠서 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병화 또한 오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병화로 이렇게 충국지만 합운되지 않습니다.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왜 진월이 아까 무왕자상이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목의 기운이 그 목 쪽으로 많이 끌려가기 때문에 순수한 토로서의 기능이 많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토는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신금 자체가 진의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을미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또 짜기 때문에 재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신시 같은 경우는 신금이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병화 두 개가 있어서 신금이 얘도 정을 주고 얘도 정을 주죠. 정신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유금을 얻어서 신금이 통응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병화는 신금을 그렇게까지 파극하진 않지만, 정화는 만약에 이것이 화운 같은데 모금 같은데 갔을 때 정화는 신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27살 정화에 의해서 신금이 조금은 곤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어렸을 때겠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금순 가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화는 조우도 안 될 것이고, 금순 갔을 때 정화는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초년운 때 이 정화는 조금 어렸을 때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개수가 있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웬만하면 정유시를 선택하는 거 좀 꺼리는 바인데,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무호대운 같은 데는 무토가 개수를 묶어버리게 되면 정화는 신금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호대원 15부터 24살까지는 조금 주의 요망해야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